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지금 나스닥의 상징, 그리고 수호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애플에서 악재가 터져버리면서 오전까지만 해도 좋았던 분위기가 작살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를 선두로 한국 주식시장이 무너진 건 당연하고요. 아마 오늘 밤 미국 증시 역시 처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제 간만에 하락이 멈추고 상승이라기엔 민망하지만 그래도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하길래 약간 한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이런 악재가 또 터져버렸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늘 말했듯이 미리 좀 알고 맞으면 그나마 덜 아프니까, 그리고 멘탈 관리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도 이 와중에 우리가 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 애플발 악재라는 게 지금 뭐냐면요. 애플이 이번에 신제품 아이폰 14를 내놨잖아요. 근데 그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약 주문 물량도 많고 반응도 굉장히 좋아서 애플도 이제 신나가지고 생산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런데 다시 좀 수요 조사 좀 해보고 이래저래 짱구를 굴려보니까 아이고 이거 늘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 증산 계획을 철회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젠 시장에선 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거 결국에는 믿었던 애플까지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사실 그동안 지수에 비해서 애플과 테슬라가 너무나 잘 버텨줬었거든요. 1년 전에 주식을 샀다고 가정했을 때 애플과 테슬라만큼은 유일하게 수익권 구간이었습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전부 다 처참하게 작살이 났는데 말이죠. 심지어 얼마 전에 대폭락이 있기 직전에 애플은 거의 전고점을 탈환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었으니까요. 그랬던 애플이 이런 악재를 발표해버리니까 이제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이제 영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런 초악재까지 같이 껴있는 상황이라 시장이 많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너무 힘든데요. 이 와중에도 우리가 한번 희망회로, 행복회로를 돌릴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현재 이런저런 국제 정세 속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행복 시나리오는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지난번 FOMC 회의 이후에 증시가 엄청난 대폭락을 한 번 더 맞았죠. 내년까지 5%까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암시를 많이 줘버려서 시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하락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튼튼한 국가라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금리를 올려버리면 과연 살아남을 기업이 몇이나 될지, 벌써부터 파산을 걱정하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 연준 입장에서 물가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경제가 박살나는 걸 원하진 않을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이 금리 인상을 여기서 멈출 수도 있겠다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저는 주식을 볼 때 정치나 국제사회 문제 같은 부분도 많이 좀 곁들여 보는 편이라서 지금부터 말해드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미국의 그 오랜 동맹 우방국들로부터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는 미국이 지휘하면 그대로 전 국가들이 따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위주의 이 질서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 당장에 일본과 영국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지 않고, 아니 따라가지 않는 걸 넘어서 대놓고 반기를 들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왜 영국이랑 일본은 저렇게 미국의 지휘에 안 따라주나, 저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거는 굉장히 편협한 사고입니다. 사실 영국과 일본 입장,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이 인플레이션을 이렇게까지 키워버린 건 결국 미국이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으면서 풀어댔기 때문에,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 할 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진 거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입장에선 야, 잘못은 미국 니들이 해놓고 왜 우리나라까지 그 책임을 나눠 가져야 되냐, 니들만 경제 상황 좋다고 우리들 생각도 안 하고 금리 인상 그렇게 과감하게 해버리면 우리는 어쩌냐, 우리는 니들처럼 경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라 못 견딘다, 안 된다 이거, 나 몰라, 배째, 그냥 어떻게 되던 말던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국가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계속 해버린다면요.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놓고 따르지 않는 일본에게 딱히 뭐라고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건 물론 미국이 그 자체적으로도 군사력이며 경제력이며 거기에 기축통화국의 지위까지 가진 워낙 잘난 국가여서이기도 하지만요. 이러한 부분 못지않게, 아니 이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이 전 세계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동맹을 굉장히 견고히 맺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모두 틀어져 버리게 된다면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상당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연준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시그널을 시장에서 받게 되면 주가도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물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혀간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는 결국엔 물가는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빅테크들에서도 인원 감축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이래저래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결국엔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듯 이 모든 상황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밤 미국 증시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예상대로 하락한다면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